안녕하세요. 기술 발전의 최전선. 특히 우리 주변의 자동차나 뭐 각종 스마트 기기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 AI 반도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엠바렐라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네, 엠바렐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 엠바렐라가 뭐냐면 작은 전력으로도 고화질 영상을 처리하고 또 복잡한 AI 연산까지 해내는 그런 특별한 반도체 있잖아요. 시스템 온칩 SoC라고 하죠. 이걸 살게 하는 회사입니다. 소위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차량용 블랙박스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ADAS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까지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엠바렐라 대체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200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시작된 기업이고요. 네, 실리콘밸리죠. 핵심은 역시 그 저전력인데 고성능을 내는 시스템 온칩, SoC,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엣지 AI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오디오 처리, 그리고 AI 알고리즘까지 이걸 하나의 칩 안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죠. 여기서 저전력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작은 IoT 기기들은 쓸 수 있는 전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배터리로 돌리거나 아니면 차 안에 제한된 전력을 나눠 써야 하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고화질 영상을 분석하고 AI 기능까지 하려면 전력 소모는 최대한 줄이면서 성능은 또 최대로 뽑아내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엠바렐라가 바로 이 부분을 잘 파고든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이 그냥 좋은 점이 아니라 거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 기술력의 구체적인 예시로 CV 플로우 아키텍처라는 걸 자체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V Flow. 이걸 뭐랄까 엠바렐라 칩의 핵심 두뇌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랑 AI 추론 연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특화된 설계입니다. 보고 이해하는 작업. 네, 비유하자면 영상 분석이랑 AI 연산을 위한 전용 고속도로를 칩 안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까요? 아, 영상 분석 전용 고속도로. 비유가 재밌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덕분에 여러 개의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면서도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낮은 전력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자동차 분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현재 엠바렐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는 기본이고요. 요즘 그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랑 모니터 쓰는 거 있잖아요. 전자거울. 그런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네, 에이다스. 그리고 운전자 상태를 감지하거나 차 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도 엠바렐라 칩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는요? 그 외에도 뭐 보안 카메라나 드론, 요즘 많이 쓰는 웨어러블 카메라도 있고요. 산업 현장의 로봇 비전 시스템 같은 데도 활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최근에는 그 5나노 공정 기반의 CV7, CV3 같은 최신 칩들을 내놓으면서 자동차랑 IoT 엣지 AI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공략한다고 하니 뭐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 분야 경쟁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거대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아, 정말 치열하죠. 엔비디아,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반도체 공룡들이 이미 AI랑 영상 처리 역량을 가지고 자동차 IoT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은 자본력이나 연구개발 능력, 고객 기반도 워낙 탄탄하고요. 그쵸. 그런 거대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엠바렐라가 살아남는 비결이 뭘까요? 아니 오히려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저전력, 고효율 말고 또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핵심은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데이터 센터부터 아주 고성능 자율주행차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잖아요.
그런데 엠바렐라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고품질 영상 처리 플러스 AI 출원 플러스 저전력, 딱 이 조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아, 딱 그 지점에 집중한다. 네, CB 플로우 아키텍처가 바로 그 전략의 핵심이고요. 단순히 이론적인 연산 성능 수치에 TOPS 이런 거 경쟁보다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상을 이해하고 처리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여러 대에서 영상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ADAS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로 돌아가는 보안 카메라가 오랫동안 작동하면서도 필요할 때 딱 AA 분석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엠바렐라의 저전력 고효율 설계가 빛을 발하는 거죠. 실용적인 강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특정 기능에 맞춰서 칩 설계를 최적화해주고 또 대량 생산을 지원하는 능력, 이것도 무시 못할 경쟁력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엠바렐라가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기술적인 강점하고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그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약 30억 5천만 달러 정도면 중형 팹리스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 규모죠. 그런데 재무 지표를 보니까 좀 특이한 점들이 보여요.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은 비정상적, NM으로 분류되어 있고 무엇보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 있잖아요. 이게 무려 638배에 달한다고요. 와, 이건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638배. 확실히 시장 평균 기준으로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이죠. 이런 숫자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시장이 엠바렐라의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거다. 여기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고요. AI나 자율주행 같은 메가 트렌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거죠.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보랜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즉 고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건 성장성 지표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연간 매출 성장률이 45%나 된다고 하니까요. 동종업계 평균이 한 7% 정도라고 하던데, 와, 이건 정말 인상적인 성장세인데요. 맞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강력합니다. 엠바렐라가 속한 그 엣지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크고 있고 또 회사의 기술력이 시장 요구랑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최근 EBWA의 마진,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어요. 업계 평균은 11% 정도인데 말이죠. 마이너스 32%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와, 45% 매출 성장에 마이너스 32% 이익률이라니. 이 격차가 엄청나네요. 왜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건가요?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입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임직원들에게 주는 스톡옵션 관련 비용도 상당히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 스톡옵션 비용도 크군요. 네, 결과적으로 지난 7년 동안 운영상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건 회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엠바렐라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수익성이 안 좋은데도 주가 흐름, 그러니까 모멘텀은 또 엄청 강해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45%나 올랐다고 해서요. 이것도 업계 평균인 4%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현재 엠바렐라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엠바렐라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아,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네.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화되고 자율주행 기술은 더 발전하고 수많은 IoT 기기들은 더 똑똑해지고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엠바렐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의 시각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최근 3개월 동안 엔바렐라 실적 전망치를 올린 분석가가 11명인데 내린 분석가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우세하다는 건 앞으로 엔바렐라 실적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성과가 이제 서서히 실제 매출 증가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퍼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정량 분석 모델 결과도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시킹 알파라는 곳의 퀀트 분석 시스템은 엔바렐라 주식에 대해서 현재 보유, 홀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보유요? 사라거나 팔라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장성이나 최근 주가 모멘텀은 분명 좋게 평가하지만 앞서 지적했던 낮은 수익성이나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투자 매력을 좀 상쇄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딱 잘라서 사라고 하기도 팔려고 하기도 애매한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약간 애매한 위치군요. 그렇죠. 세부 항목별 등급을 보면 이런 복합적인 시각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가치,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 평가는 D-등급으로 아주 낮게 평가됐습니다.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EV 세일즈 비율 같은 지표가 동종업계 중앙값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현재 매출 규모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의미죠. 역시 비싸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성장성, 그로스는 C+ 등급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수익성 프로피터빌리티 역시 C+에 그쳤는데 계속되는 영업 적자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주가 모멘텀도 C+ 등급이지만 이건 등급 대비 최근 주가 상승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망 조정 리비전스 부문은 B등급으로 이건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 변화가 반영된 결과고요. 종합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현재 재무 상태나 주가 수준에는 분명 부담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가장 큰 매력은 AI 엣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기술력이겠죠. CV5, CV7 같은 최신 칩들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그렇죠. 기술력의 핵심이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비록 적자 상태지만 부채가 전혀 없고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건 꽤 인상적이에요. 덕분에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네. 현금 보유는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장화나 IoT 확산 같은 거대한 산업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 전략적 위치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고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 엔바렐라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하고요. 네. 그런 확실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이면의 그림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과 리스크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여러 번 나왔던 장기간의 영업 적자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를 많이 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라 특히 그 스톡옵션 비용 같은 게 과도하게 나가면서 지난 7년간 한 번도 운영상 흑자를 못 냈다는 점은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7년 동안이나? 네. 수익성 개선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하기가 좀 어렵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아주 장밋빛 전망을 상당 부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어요. 만약 앞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세 번째 리스크는 엔바렐라의 주력 시장인 자동차와 IoT 분야 자체의 경기 변동성입니다. 최근 이들 시장의 회복세가 아직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엔바렐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되거나 하는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이랑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엔바렐라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엠바렐라는 분명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AI 기술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자동차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수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엠바렐라의 역할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들의 그 시스템온칩 속 기술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높은 주가 수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앞서 언급된 퀀트 분석처럼 보유, 홀드 의견이나 아니면 당분간 시장 상황과 회사의 실적 개선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엠바렐라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흑자로 전환되거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한 이후 혹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재무적인 성과가 뒷받침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엠바렐라라는 기업을 통해 엣지 AI 반도체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흥미롭게 들여다봤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은 확실히 커 보이지만 동시에 수익성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또 높은 시장 기대치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이 기술적 리더십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무 성과로 연결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 엠바렐라의 성공 스토리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엠바렐라 같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 그리고 비용 사이에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집안의 가전제품들은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미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주변 모든 사물에 지능이 스며들은 진정한 지능형 엣지 컴퓨팅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